자, 다음에 여운국 변호사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으로 재가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가지고 이 의제는 뭐 간밤에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문 대통령이 재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비판 안 할 것이냐?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 대통령이 재가한 걸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법이 그러하니 공수처장이 차장을 그렇게 임명해달라고 청했을 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하니 대통령한테는 전혀 불만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여운국을 비판해 줘야만 딴짓을 못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운국의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윤석열처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잘할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감정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여운국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할 건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공수처 처장이 차장 이 사람으로 임명해 주세요 할 때 안 된다고 반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네, 절대 못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어. 옛날에 뭐 이상한 그 머리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아예 하기 전에 협의를 받지, 통보를 줬지, 처장 이 사람으로 초이스하라고 했지만 지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리고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반려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별로 반려할 이유도 없고 제가 한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일단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운국. 근데 그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초대 차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 기무사 장교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었느냐면 석해 있는 법무법인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법무법인 동인에 누구 있느냐? 이완규요. 윤석열의 변호인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했던 사람이야. 이완규가. 윤석열 징계위원회 윤석열의 변호사. 다음에 윤석열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을사오적에 비유했던 김종민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 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란 말이야. 여운국도. 김진욱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검사 출신은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판사 출신인 것도 문제고 둘 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것도 문제고 성향 자체는 완벽하게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이야. 여운국은. 그렇다고 변호사가 나한테 들어온 사건을 안 맡을 수는 없죠. 변호사님. 안 맡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주면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업무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우려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기무사 범죄 무죄 변론, 박근혜 뭐 검찰 사저지 우병우 변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변호사로서 자기 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변호사는 뭐 강간범이 오면 그 사람을 변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살인범이 오면 그 사람을 변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직업 윤리예요. 그거는 의사가 살인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치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유능한 변호사였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해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어떤 법무법인에서 이름을 올려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일 그래서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선은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는 아직은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쓴 판결문을 봐야 돼요.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 반면에 변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농담 반 아니구나. 진담 반 하는 말로 변호사의 역할은 먼저 나한테 입금해준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판사 시에 뭘 해왔는지 그 역할을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언론 기사는 너무 없어서 그 부분의 판단을 일단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 소속 같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정도 사회에서 50대, 60대 주요 대학 나오고 주요 보직 거친 사람 중에 이 정도 경력을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견 법관이었던 전관 변호사가 박봉이 애정돼 있는 국가 공기관의 장으로 차장 정도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왜 우리 그 저기 어디죠? 그 박근혜 특검님만 하더라도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굉장히 높은 수입을 받다가 지금은 그 특검 수사만 받고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이게 공직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선택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쉴드를 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봤던 부분, 이 사람이 판사 시에 어떤 판결을 내려왔고 과연 공직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공수처 차장검사라는 자리를 이렇게 냈을 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걱정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좀 계속 그렇게 걱정해 주세요. 그래야만 함부로 못하죠. 계속 그렇게 걱정하고 견제하고 저 새끼 어쩌나 보자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딴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 함부로 못하는 거고 기억들 하시겠지만요. 기억 못할 게 투자 있겠다. 이 까마귀들은. 처음에 박근혜 특검을 할 때 박영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당히 의심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훌륭하게 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걱정을 하시되 문 대통령은 왜 그런 사람을 제가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은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걸 꾸릴 거 아니야. 지금 검사들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면 여기 지금 청와대 쪽에서 김진욱 공수처장한테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압력을 준다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독립수사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드린 기구이기 때문에 전권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버리는 순간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사하는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처장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반려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문 대통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문 대통령을 공수처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영웅국 너 수상해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벌집 아들이 있죠. 차마 뭐 이름을 말할 수 이재용? 없나. 저는 몰라요 누군지. 저는 말하면 되지 몰라요 저는. 아무튼 그 사람이 결국 구속이 된 게 그 판사가 성향이 좋아서 구속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그 사건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구속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뭐 차장이 어떻고 물론 여러분들의 그 건전한 견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견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말 그대로 그 더블 드래곤도 구속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진욱 차장이 지금 이 뉴스를 볼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김진욱 차장이고요. 여원구 차장이에요. 그렇죠. 여원구 차장 어떻게 될까? 또 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야 원구가 사람들이 널 이렇게 생각한다. 너 진짜 할 때 잘못하면 욕 바가지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너는 진짜 너의 일생일대에 가장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여론을 잘 봐라.
반성하고 옛날에 과거는 과오가 있다면 씻고 열심히 해라라고 지금 말할 것 같습니다. 난 내가 봤을 때는 김진욱이 갖고 있는 속을 난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출범 자체부터 민주당이 밀어붙인 측면이 있어서 정권 호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장이 그런 사람이 들어가요. 차장이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최소한 국민의 짐 쪽에서 말 못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치우치지 않는 거라는 인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오히려 나는 김진욱 그 처장에 대한 나름대로 믿음이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치우치는 사람들 아니에요라는 걸 고육지책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 보여서 좋게만 일단 생각하되 여운국 당신에 대해서는 지켜볼 거야라고 눈 부릅뜨고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의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건 여운국은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까지.